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진 사람과 아직도 못 가진 사람. 근데 오늘은 그 구분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당 18만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올랐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의 기준점이 통째로 이동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시총 100조 원이 얼마나 큰 숫자냐? 기업 하나가 나라 전체 살림 규모를 건드릴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구만전자의 벽에서 개미들의 한숨을 뽑아내던 종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냐? 18만원이면 거품 아니냐? 근데 시장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총 100조 원이라는 건 주가 상승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체급이 바뀌는 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이 시총 1조 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는 말이 쏟아졌는데 그 다음에 2조, 3조로 갔죠. 삼성도 같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이건 끝이냐? 시작이냐?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18만원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AI 메모리의 주도권. 둘째, 파운드리의 체급 변화. 셋째, 돈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 주가는 업황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AI 메모리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가 다 가져갔다. 삼성 시대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삼성은 잠깐 속도를 조절했을 뿐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3 그리고 다음 세대 제품에서 수율과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는 삼성, 이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는 설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팔았다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삼성 없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프레임을 다시 잡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삼성은 오랫동안 메모리 1위였지만 파운드리에서는 늘 TSMC 그림자였죠. 근데 만약 2016년에 2나노 공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실제로 줄을 선다? 이건 기술 자랑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한번 계약하면 3년, 5년짜리 매출이 깔립니다. 메모리처럼 널뛰게 하는 업황이 아니라 장기 계약이 삼성의 실적 바닥을 받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시장이 제일 집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수율, 2나노가 좋다, 빠르다 그런 얘기보다 정말 안정적으로 뽑히느냐, 그게 해결되는 순간부터는 삼성의 밸류에이션은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종합 반도체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설계 지원, 생산,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체계. 이게 AI 시대에 왜 치명적이냐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주 환원입니다. 시총 100조 원급 기업이 되면 시장은 성장만 보지 않습니다. 현금이 얼마나 쌓이고 그 현금을 얼마나 주주에게 돌려주느냐를 같이 봅니다.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게 강해질수록 외국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비싸도 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주가가 높아져도 안전망이 깔리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사니까 오른다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삼성이 필수 편입 자산이 되느냐 이쪽으로 바뀝니다. 특히 시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 주총 자금은 기계적으로 삼성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장주의 무서움입니다. 비싸질수록 더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가만 봅니다. 12만, 15만, 18만 숫자만 보고 무섭다, 비싸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고수들은 뭘 보느냐? 삼성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낙수 효과를 봅니다.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협력사 생태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대장을 하나의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대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8만원의 삼성전자가 거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익의 질. 삼성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어떤 구조에서 나오느냐? 단순 메모리 업황 반등으로 반짝 올라온 이익인지 AI 메모리, 파운드리 장기 계약, 패키징 결합으로 구조적으로 올라온 이익인지 이 두 개는 주가가 같은 숫자를 찍어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림자도 있습니다. 삼성이 시총 100조 원을 유지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운영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전쟁, 수출 규제, 환율, 해외 공장 가동률, 고객사 리스크, 여기서 작은 삐끗이 조단위 시총을 날릴 수 있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주가 충격파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18만원은 단순히 비싸다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 이제 어떤 카테고리의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업황 사이클로 움직이던 국민주에서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격이 올라가는 과정, 이 프레임 전환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18만원은 나중에 그때가 그 가격이었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AI 반도체가 만들어낼 다음 버블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국내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AI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챗 GTP가 등장한 지 2년,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700% 상승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시 코스피이죠.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개발 로드맵, 그리고 AI 서버용 메모리 생산 확대 계획, 사실 반도체 신제품 발표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흐름이 중요하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속도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가장 많이 팔리는 건 GPU가 아니라 메모리라는 건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는 멈춰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이야기가 아닌데요. AI는 이제 텍스트로만 배우는 시대를 넘어서 영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 물리적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공통점은 엄청난 데이터 처리량이죠. 삼성전자는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닙니다. HBM, DDR5, 차세대 낸드, AI 서버용 메모리 점유율 확대, 특히 AI 반도체용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가 코스피의 핵심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지금이냐? 경제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바로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유가 급등, 금리 인상, 거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승은 언제였습니까? 2015년 저금리, 유동성 확대, 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던 시점, 기술, 유동성,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버블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요. 금리는 정점 논란 이후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입니다.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AI 산업이 폭발하려면 결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AI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습니다. 데이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서버는 메모리를 씁니다. 결국 돈은 반도체 기업으로 모입니다. 미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있고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삼성전자는 피와 같은 존재인데요. AI 서버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기업. 자,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 회복 기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AI 서버 증설, HBM 수요 폭증, 실질적 레벨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 이게 2차 사이클입니다. 노동력 부족, 자동화 확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 모든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항상 메모리가 깔려 있습니다. AI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제, 그건 GPU만이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2008년 아이폰 이전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한데요. 다들 AI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인프라 기업의 장기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삼성전자는 단순 가전회사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되냐? 아닙니다. 진짜 수익은 메인 인프라 그리고 숨은 수혜주에서 나옵니다. 이미 대형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소부장, 패키징,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조용히 기술력을 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삼성전자 주가보다 먼저 이 회사들 차트를 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은 대기업에 눈길이 몰려 있어 아직 사람들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때 수혜주들은 이미 몇 배씩 올라 있고 개인들은 꼭대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대장주를 먹여 살리는 회사가 진짜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연결된 기업,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 지금 이 시점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회수가 몰리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꼬이기 시작할 거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세의 일시적 왜곡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 같은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낌새를 채고 가격을 흔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입하기도 전에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꾸준히 차트를 보며 지켜본 AI 반도체 관련 수혜주의 정보를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수혜라고 보내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달아주시면 구독자인지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자료라 생각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찬혁이었습니다.